당내에서는 시시하고 있지만은 아마 자기들이 볼 때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이재명이 지금 당 대표 경선을 이재명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덜러리가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뭐 청년 뭐 후보라고 하는데 그 별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과 맞서겠다 해서 덜러리로 생각을 했는데, 그 김두관이 지금 오늘 그 라디오에 나와서 묘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 안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두관이 이 배성희 변호사가 하는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배성희 변호사가 지금 이제 예상된 대로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이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타격은 없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당 내에서는 시시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위정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 위정교사가 지금 선거법하고 위정교사가 10월에 1심이 나오죠.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들을 한다. 중대한 기로. 유죄가 나오면은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로 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흐름으로 보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다. 자기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재명이 어차피 당대표 될 거라는 이야기를 김두관도 하는 겁니다. 유력한데 당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흠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배성희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유죄가 받아서 중대한 기로에 서고 당선이 돼도 이 유죄 선고가 되면은 다시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두관은 뭐 그런 것까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유죄가 나면 당에도 부담이 되고 당대표 본인에게도 크게 부담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손절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어차피 당 그 대통령 후보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과 같이 가려고 하겠느냐, 손절론이 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당 안에서도 이렇게 좀 실각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재명의 그 수사가 상당히 본격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을 뭐 해체해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는 이제 검찰이 아마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과 김혜경 이 부부를 쌍소환, 둘 다 소환하겠다고 그 검찰 쪽에서 밝혔죠. 그래서 검찰이 이 날짜를 각각 한 너댓 개씩 주고 이 중에서 선택해서 오라 이렇게 했다는 게 벌써 일주일이 넘는데, 이 부부가 아예 그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뭐 나중에 강제 구인까지 할지 안 할지, 안 오니까 안 오는 대로 그냥 기소할지, 그걸 좀 그럼 불리하게 되겠죠. 피고인 입장에서 기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법인카드 그동안 질질 끌어왔는데 이것도 이게 소환까지 간 것은 검찰이 이 여름에
수사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방정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김만배, 신학님 이 두 사람 허위 인터뷰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대선 공작이었죠. 그래서 구속이 됐고, 이 공소장에 보면은, 김만배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도 막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그때 당시 대장동 뭐 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428억 원. 그때 뭐 그 대장동 민간 이익의 뭐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근데 그분은 이재명을 지칭을 하는 건데, 이재명 쪽에서 김만배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좀 그 홍보를 하라, 뭐 그런 내용까지 지금 시시콜콜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공소장 속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재판 리스크도 상당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도 지금 여름철에 한꺼번에 이게 밀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장동 재판을 그러니까 대장동에다가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그 대북송금을 이렇게 합쳐달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각을 당했죠. 대법일부에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그것도 그런데 검찰에서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상당히 칼을 가는 듯한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또 액션을 하나 취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제 요구를 할 거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4개를 받고 있죠. 4개를 받고 있고, 하나는 대북송금은 수원지법, 그리고 3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은 형사 합의 34부에서 따로 하죠. 이것은 10월 달에 이제 1심에 나오는 것. 그리고 2개의 재판은 전부 다 형사 33부, 김동현,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거기 2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위정교사 사건은 이제 이것도 10월에 1심에 나오죠. 나머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4개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백현동, 또 성남FC 후원금, 불법 후원금 보금. 자, 이건데 이 4개 사건이 지금 언제 1심에 나올지 모릅니다. 다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겨우 위례와 관련해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뭐 1년이 넘었는데. 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이재명에게는 가장 큰 덩어리죠. 4개의 사건이 묶여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것을 질질 끌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재판 전략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법원에 이런 요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4개에 묶여 있는 그것을 쪼개서 따로 분리하자.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위례하고 있는데, 다른 거 성남FC 백현동 이거 언제 재판할지 모르는데 시간 다 끌고 하면은 나중에 정인들이 자기가 무슨 증언을 했는지도 모르고 엉망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은 이 대장동하고 위례는 가치거래 하나로 묶자. 왜냐하면은 이것은 범죄 구조가 비슷합니다. 개발 비리인데 그 대장동 개발 비리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가 비슷하고 거기 등장 인물도 다 똑같습니다. 뭐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 그 하나의 사건이나 마찬가지니까 대장동 위례는 그래 같이 하라. 그런데 백현동과 성남FC는 따로따로 쪼개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하자. 아니면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저거 먼저 선고를 하고, 위례, 대장동 먼저 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현동을 해서 또 선고를 하고 성남FC도 또 선고를 하고 하자.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쪼개서 다른 재판부에 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재판이 돼 있는 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개가 늘어나니까는 6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6개의 재판을 받게 되고, 경기도 법인카드, 이게 이제 추가 기소가 되면은 7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 1회씩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또 재판이 안 열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 여름철에 최대의 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8월 18일에 다시 이제 당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을로 이제 접어들죠. 가을로 접어들면은 이재명은 본격적인 선고가 됩니다. 1심 선고가 나오죠. 이 9월에는 일단 9월 6일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6일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구형이 선고가 되죠. 그리고 9월 30일에 이 위정교사 여기에 대해서 또 구형 선고가 됩니다. 이제 가을에 초가을에 구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서 이제 가을이 깊어질 때쯤 되면은 10월 초에 이 선거법 위반, 10월 말경에 위정교사 1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실제로 뭐 이재명이 1심에서 뭐 벌금을 얼마를 받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받든지 상당히 가을에 위험해지죠. 이재명은 가을에 위험해지죠. 그리고 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큰 복병을 가을에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정교사는 이제 김두관이 위정교사를 가장 지금 그 선거법하고 위정교사 둘 중에서 위정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당내에 많이 있다. 당내에서는 시시하고 있지만은, 자, 그 위정교사가 아마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정교사와 선거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또 하나 복병은 뭐냐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게로 다시 확정이 된 대북 송금 사건이, 이게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설마 8월 18일에 다시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되는데 법정 구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신진우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임기가 수원지법 형사 11부, 거기에 이제 임기 아마 내년 초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인사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을 시키지 않고 계속 이 재판을 끝내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인사 이동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속도를 내서 이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집중 심리면은 최소한 주 1회 아니면 주 2회 정도 재판을 진행을 해서 1심을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방어막을 치겠죠. 막 정인 신청을 무더기로 하고 또 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지금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정인들도 신청을 하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거 다 이제 대법원은 기각을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에게도 또 실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심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올해 중에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심의 그때 나와서 지금 이 중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도 왜 안 나올 수가 없냐면은 이 세 축이 있죠. 북한으로 돈을 보낸 세 축이 있는데 이게 제3자 뇌물죄죠. 이재명이 사실상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다. 이재명에게 주는 대신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김성태가 지금 유죄를 받은 거죠. 뭐 다른 혐의도 있지만은 대북 송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이 세 축이 있는데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죠. 물론 이제 다른 뇌물하고 다 합해서 그렇지만은 대북 송금도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도 3년 6개월 그 중에서 다른 혐의도 있지만 대북 송금도 있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내줬으니까는 그러니까 뇌물을 준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주선을 한 자는 다 유죄인데 받은 자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뻔한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법정 구속입니다. 법정 구속. 그러니까 뭐 현직 야당 대표를 뭐 법정 구속 설마 하겠나 하지만은 신진호 부장판사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에게 실형을 선고했을 뿐만이 아니고 성남에 있으면서 김만배에게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후임자죠. 은수미 성남시장 1심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은수미로 법정 구속한 이 판사, 그 판사가 신진호 부장판사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지금 여름에 혹독한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을이 되면은 어떤 신세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